오늘 인도네시아 외신에 보면은요, 오늘자요, 2021년 8월 2일 인도네시아 외신에 보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자 보이시죠? 레그단비맙 그리고 덱사메디카, 그쵸? 여기 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주분께서 번역기로 인도네시아 8월 둘째 주부터 병원에 공급된다는 뉴스예요. 포항 센틸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본문 내용 중에 보면 덱사메디카의 상업이사인 해리 수산토는 2021년 8월 두 번째 주의 초기 단계에서 레그단비맙 단일 클론 항체 요법이 자카르타의 여러 병원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대도시의 병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주고 있죠 라고 그는 말했다. 보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금일 공식 확인 결과 아직 정식 계약 전이고 제품 출하도 안 되었습니다. 느낌상 이번 주 중 또는 차주 초에 정식 계약 후 출하 관련 보도가 나올 듯 합니다. 이제 셀트신님이라고 우리 주주님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나 공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차분하게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원하면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차분하게 공급될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중동 그리고 이제 EMA에서 정식 승인과 동시에 치료제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대규모 수출 소식도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차분하게 우리 레키노라주의 소식을 기다려 보자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 진료 지침에 대해서는 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근거를 남겨주셨는데 번역기가 없어서 직접 우리 주주분이 같이 돌렸던 걸 볼게요. 네트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인도네시아 덱사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독점 판매 허가를 보유한 레키노라를 사용하는 이 치료품은 병원과 의사의 필요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를 위해 레그단비맙은 다수의 인도네시아 의료 전문가 협회에서 2021년 7월 14일자 코비드19 관리 지침 개정을 위한 제안 서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회에는 인도네시아 폐내과 의사협회, 인도네시아 심혈관 전문의 협회, 인도네시아 내과 전문의 협회, 인도네시아 마취 및 집중치료의사협회, 인도네시아 소아과 의사협회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한국은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한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의사 집단에서 진료 지침을 개정하고 레키노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기에 경증부터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천은미 교수님 같은 의사 전문가 말 안 듣는 질병청, 식약청 때문이라도 국내 시장 이 부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물론 추가적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이 코로나 치료제, 이 레키노라주에 대한 투여 범위에 대한 확대와 의사 결정에 대한 시스템이 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투여 범위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조금 유도리 있게, 그렇죠? 유연하게 제도를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K바이오 작년 첫 번째 무역수지 흑자 났다는 소식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큰 것 같죠? 식약처 2020년 수출입 분석, 바이오시밀러 수출 62% 증가, 셀트리온 제품 1위, 2위, 3위, 싹쓸이. 지난해 의약품 분야에서 사상 처음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셀트리온 등이 제조한 바이오시밀러가 해외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린 덕분이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9조 9,648억 원으로 전년보다 62.5% 늘었다. 수입액은 5.2% 늘어난 8조 5,708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수지는 1조 3,940억 원 흑자를 냈다. 식약처가 관련 통계를 집계 시작한 1998년 이후 첫 흑자다. 전체 수출의 79.6%, 약 80%를 차지하는 완제의약품 수출액 7조 9,308억 원이 작년보다 92.3% 늘어난 게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완제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었다. 셀트리온이 제조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완제의약품 분야의 수출 탑3를 이끌었다. 금메달은 우리 바로 램시마저 5,435억 원, 은메달 허즈마 986억 원, 그리고 트룩시마
동메달이었죠. 753억 원. 금, 은, 동을 싹쓸이했다는 소식이죠. 제약 바이오 업계의 삼성전자. 더 나아가 삼성전자가 증시를 이끌어왔던 그 다음 타자로서 셀트리온이 한국 증시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제약 바이오 시장 1800조, 케미칼 1200조, 바이오 600조. 그중 한국 시장은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3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죠. 여기에 바로 수백 개의 한국 제약기업과 빅팜들이 나눠먹고 있죠. 셀트리온은 창업 때부터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바로 회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전 세계를 상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의약품이 나가게 되는 진풍령을 연출하게 됩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선진국이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냈던 의약품의 제네릭과 이런 부분을 담당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수출. 그런데 바로 셀트리온은 이 시스템을 부셔버리면서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처음으로 탄생을 시켜나가게 되면서 전 세계에 바로 의약품을 팔려나가게 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중심을 꽉 잡으시고 폭발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자인 셀트리온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차분하게 주가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시차를 두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은요, 셀트리온이 앞으로 주가와 실적이 성장하는 이유, 방송 시작하고 끊임없이 수백 번에 넘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 3가지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여기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와 레키노라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램시마 SC가 신약으로서 내년과 내후년 그쯤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매년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하나씩 출시를 하죠. 그쵸? 그리고 케미칼 제품의 글로벌 프로젝트, 그리고 진단키트와 갖가지 우리의 직판 체제망과 끊임없이 연구개발 능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장기 동행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아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남미 최대 제약시장 브라질에서 2년 연속 허즈마, 트룩시마 입찰 수주 성공. 허즈마, 브라질, 트라스주맙 시장 80% 규모의 연방정부 입찰 수주 성공하며 독점 공급. 트룩시마, 상파울로 등 주요 8개 주정부 입찰서 수주 성공.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지역서 의약품 직판 본격 돌입. 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그쵸? 허즈마, 우리 막내. 그쵸? 미국 시장에서 좀 부진했지만 유럽 시장과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미 시장에서 2년 연속 그리고 입찰 수주에 성공하게 되죠. 그쵸? 이 남미 시장, 브라질 시장 쉽지 않은 시장이었죠. 그쵸? 어쨌든 전 세계 시장,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고 이 중남미에서도 우리 항암제로서 허즈마와 트룩시마가 입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직판이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죠? 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바이오시밀러.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이 제품을 전 세계 정부들이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재정 적자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대세이자 패러다임이자 트렌드입니다. 즉, 셀트리온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죠. 미국 CDC에 나왔던 그런 자료인데요.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나온 자료일 텐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2020년 7월 매사추세츠예요. 여기서 469건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중 346명, 74%가 무려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한테서 발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큰 것 같거든요. 델타 변이가 우점종이었다는 소식인데요. 결국 이 백신으로 이 코로나가 예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엔데믹이다. 그쵸? 풍토병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치료제는 반드시 비치가 됩니다. 시차를 두고,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그쵸? 의료 시스템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외신에서, 자, 돌려볼게요. 번역기로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로나19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레그담비맙 신약 신청 승인 및 우선 심사 발표. 캐나다에서 지금 캐나다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비드19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2021년 8월 2일.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로나19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레그담비맙에 대한 신약 제출 파일이 캐나다 보건부에 롤링 제출 형식으로 제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스크린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레그담비맙은 선별된 코로나19 약물에 대한 유효성을 갖춘 신약 제출로 검토를 위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약 신청 승인 및 우선 심사 발표. 예비 심사 완료라니 우리가 차분하게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셀트리온의 시간이 계속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내용을 좀 밑에 보면 조안 안토노비치는 신약 제출이 캐나다 보건부의 심사를 거쳐 검토를 위해 승인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가속화된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캐나다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코비드19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캐나다 상업이사 캐나다에서 레그담비맙에 대한 순차적 제출 개시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우리는 캐나다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인도네시아, 그쵸? 그리고 중동, 그리고 캐나다, 북미죠? 전 세계 유럽과, 그쵸? 우리 모든 바이오 약품, 레퀴노랄 포함해 앞으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고요. 차분하게. 우리 소명님께서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보는 셀트리온 경영 철학이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젊었던 시절 회의 석상에서 한 동료가 말했다. 조직이 커서 그런지 실상을 전해도 말이 안 먹히고 월급쟁이 하기 참 힘듭니다. 윗분이 말하기를 기업의 경영 철학을 파악하고 그 위에 서야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 가치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에게도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들에게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를 두고 말도 많고 두려움과 기대 역시 많다. 변이는 계속 일어나고 후발주자들의 판매 소식이 들려오는 마당에 생산만 하고 있다니 그럴만도 하다. 이번 인도네시아 수출은 생산 캐파가 부족한 경쟁사들이 의료 선진국들의 치료제를 단품으로 판매한 것과는 다르다. 셀트리온, 우리 방역당국, 인도네시아 에이전트, 인도네시아 방역당국과 병원들 모두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대상은 방역이 초토화된 개발도상국, 고위험도 확인해야 하고 정맥주사제에 임해 유일한 방법은 원데이 케어. 서양 선진국과 국제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이미 전어를 쓰게 하고 발표와 토론을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4인조 그룹 스터디를 수시로 하게 되면서 협업이 습성화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팬데믹과 변이 상황에서 원칙과 정도를 고수하고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태는 신뢰가 훼손되더라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국의 일반 기업 문화가 아니다. 그것은 바이오 황무지 국가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국제 무대에 곧바로 진출하여 현장에서 부딪히며 수십 년간 체득한 결과가 아닐까? 인도네시아에서 결과가 큰 성공을 거두고 그 노하우가 동남아 그리고 서남아, 남미, 아프리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설사 와중에 특별한 변이가 일어나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큰 목표를 위해 감수한다. 셀트 기술주가 하늘에 맡길 뿐. 이번에 셀트리온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강화되리라.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셀트리온과 함께할 운명인가 보다. 자, 좋은 글귀를 남겨주셨고요. 자, 차분하게 우리 다가오는 셀트리온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같이 보면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